오늘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블록과 체인의 결합된 말이에요. 여기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 블록이 있고 블록하고 체인이 연결이 돼서 강력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거래가 일어났었을 때 블록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입금했었을 때 통장에 잔액이 100만 원이 채워지게 돼요. 의미 있는 거래가 한 건이 생겼죠. 그럼 여기에 대한 블록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B라는 사람이 5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잔액이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또 의미 있는 거래가 생기죠.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가 하나 생길 때마다 블록이 하나씩 형성이 되는데, 이 블록마다 강력하게 이 블록끼리 연결해주는 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해시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해시와 함수라는 거는 긴 문장을 그 우리 일정한 문자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긴 문장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을 우리 그 뭐야 그 압축기 알죠? 압축기처럼 압축키를 통해서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압축을 시키는 거를요, 그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 수식을 통해서 이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걸 해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문자열이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어도요, 여기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침표 점 하나만 찍어도요, 이 해시 값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뭐 이 문자열이 x018로 시작되죠. 근데 점 하나만 찍어도요, 뭐 A110 막 587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해시 값으로 바뀌게 돼요. 실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났었을 때 이 해시가 생기는 걸 실제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더스캔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전송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from과 to가 있죠. 이제 여기 요 지갑 주소에서 이 지갑 주소로 134개의 토큰을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해시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거래가 하나가 생긴 거죠. 이런 의미 있는 거래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시 값이 생기게 되고 블록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문서 압축을 해서 해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봤던 이 긴 문장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해시를 만들었는데, 반대로 이 해시를 가지고 이 문자열로 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로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로 역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시 값이 암호화가 한번 됐으면은 원래 원래 이 문서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거래가 일어나서 거래가 A가 100만 원을 입금해서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블록에 대한 해시 값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어떻게 이어지냐? 두 번째 거래가 일어났을 때 B가 3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잔액이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래가 일어나서 생긴 해시 값이 여기에 더해져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해시랑 이 해시가 합쳐져서 완전히 다른 해시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해시 값이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거래 문서의 압축 결과인 해시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 세 번째 거래가 A가 B에게 50만 원 입금했었을 때 또 다른 해시 값이 나오겠죠. 이 세 번째 거래에 일어났던 요거랑 두 번째 거래에 일어났던 이 요거랑 합쳐져서 완전히 또 다른 해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킹을 당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거래에서 잔액이 100만 원 있었는데 이 문서값을 만약에 해커가 해킹을 해서 잔액이 빵원이 돼서 다른 시계자로 송금을 해서 해킹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시값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겠죠. 이 해시값이 아니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해시값이 두 번째 거래랑 이런 두 번째 거래가 일어났어 문서랑 요거랑 합쳐서 요게 나왔는데 앞에 있는 요 해시값이 바뀌게 되니까 앞에 있는 요 해시값이 바뀌고 이게 되니까 얘가 어 얘가 변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방금전처럼 블록이란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블록이 쭉 형성해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체인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엑스맨이 하나가 생깁니다. 엑스맨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시값이 있는데 이게 해시값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해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시값이 바뀌니까 그 두 번째 거래, 세 번째 거래, 네 번째 거래에도 계속 해킹을 하고 문서를 바꿔줘야 얘가 안 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이 해커는요, 여기에 대한 체인 블럭들이 계속 형성이 될 때마다 계속 해킹을 하면서 문서를 계속 다 바꿔줘야 돼요. 예, 자기가 이제 엑스맨이 아니라는 걸 지키려면은 모든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 블럭들이 생성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연상력하고 슈퍼컴퓨터 1위에서 500기치를 다 합쳐도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상력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해커가 해킹을 하려면 이렇게 연산이 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문서를 바꾸고 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킹이나 보안 측면에서 완벽한 기술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는 우리가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될 때 중간에 은행을 거쳐서 은행이 제 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장이 딱 찍히잖아요. 이 3자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보증을 해주는 게 없으면 A가 B에게 뭔가 송금을 했었을 때 중간에 이렇게 통제를 해주 이렇게 뭔가 이제 이거를 보증을 해주는 이 중개기관이 없으면 A가 B한테 보냈었을 때 이걸 누가 증명을 해주겠어요? B가 먹고 날라버리면 신뢰성이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중개기관을 통해서 모든 게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장부를. 이게 중앙화가 된 거래요. 중앙화예요. 중앙화가 된 거죠. 그런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블록체인 방식이 되면 이 중앙화된 게 없어도 돼요. 개인 대 개인이 거래를 하더라도 방금점처럼 그런 해킹이라던가 보안 측면에서 완벽하고 장부가 항상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중앙화된 기관이 없어도 서로 이렇게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보안이 훨씬 더 보안 측면에서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고도 불러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좀 해킹이나 보안 측면에서 완벽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정말 많은 그 산업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차근차근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